네, 이번 시간에는 투사 검사의 이제 또 다른 검사인 HTP, 인물화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P는 우리가 흔히 임상에서도 많이 쓰고요. 시험에서도 HTP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HTP 보시면 이렇게 이론적 근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론적 근거. 첫 번째, 구디너프의 인물화 검사, DAP 검사예요. 이 구디너프의 인물화 검사를 보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어떤 인물화의 변화 과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인물화를 통해서 그림을 그린 아동의 지능 발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검사, 첫 번째 검사가 만들어졌고요. 주로 세부적인 묘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하였는지를 측정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한 검사는 맥코버의 인물화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자신의 신체상이나 자아 개념, 그리고 투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습관이나 정서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인물 그림에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에 대한 태도, 사회 상황에 대한 태도, 그리고 검사자나 검사 상황에 대한 태도 등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베개, 집, 나무, 사람 검사가 있었는데요. 이 검사는 개인에게 가능한 가장 멋진 집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멋진 나무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지시를 한 후에 완성된 그림에 대해서 임상적인 해석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베개 그림 검사의 기본 과정은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에는 내면의 욕구, 감정, 그리고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환상이나 이런 부분 또는 자신의 환경과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 투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이 세 번째 그림의 특징은 뭔가 실시하기 편리하고 언어적인 문화적인 제한이 적고 개인적인 의식적인 방어나 이런 걸 덜 관여한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수검자의 내면 세계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 HTP는 이러한 이전에 검사들의 이런 부분을 착용을 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의 특징들이 곧 HTP의 특징인데, HTP는 그림을 흰 종이를 제시를 하면서 제공해 드리면서 이 그림에 제공을 하면서 이 종이에 나무를 그려보세요. 여기 보시면 H가 하우스예요, 하우스. H는 하우스고 T는 뭘까요? 나무예요. 집, 나무 그림. 그리고 P는 사람. 그러니까 집을 그려보세요. 나무를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 더 그리는데 이 앞선 사람이 수검자가 그린 사람이 남성이다 하면 그와 반대된 여성을 그려보세요. 여성이다 하면 남성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사람은 2장을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검사를 다시 한 장씩 수검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수검자가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투사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단계가 또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고, 그래서 종이로 연필을 통해서 연필을 그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투사해낸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HTP 검사에서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기 및 질문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준비물이 있겠죠. A4 용지를 우리가 HTP 검사가 기본적으로 4개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 플러스 여비로 몇 장 더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5장 이상 준비해 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HB 연필이 필요합니다. HB 연필이 필요한 이유는 적당한 두께, 이렇게 압력이나 필압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HB 연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이건 수검자에게 같이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초시계 또는 시계를 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초시계가 필요한 이유는 수검자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리는 시간, 그 순간부터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시간을 재서 체크를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수검자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시간을 사용했는지, 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지, 너무 적은 시간을 사용했는지, 이 부분도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초시계는 꼭 챙기시고 시간을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물이 다 되었다라고 하면 검사에 대한 지시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전체 검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잘 그리거나 못 그리거나 우리가 이제 그리는 실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요.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장씩, 종이 한 장씩 주고 집을 그려보세요 하면 이제 수검자가 집을 그리고, 시계를 재고 체크하고 이제 다 됐어요 라고 수검자가 하면 그걸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다음 종이를 주면서 나무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보통 종이를 이렇게 드리거나 할 때 보통은 이제 세워서 드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 이제 집을 그릴 때는 옆으로 드리고요. 나무를 그릴 때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받고 시간 체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람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수검자가 사람을 뭐 잘 못 그리겠어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실력은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검자가 검사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이제 저항이나 이런 걸 낮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장을 더 드리면서 이 사람은 성별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수검자가 남자예요, 여자에게 대답을 하겠죠? 보통은 수검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남자를 먼저 그리고요. 여성인 경우는 여자를 먼저 그립니다. 근데 아동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아동의 경우는 엄마를 먼저 그린다거나, 그래서 여성을 먼저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를 그렸다면 여자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서 종이를 하나 더 드리고, 그래서 수검자가 검사를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받습니다. 시간을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질문 단계로 넘어갑니다. 질문 단계는 그림 순서대로 H, T, P 이 순서대로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 단계에서는 첫 번째 집 그림.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수검자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집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그 다음은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집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집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 집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소원이 있다면 어떤지, 이 집에 앞으로 오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수검자의 이런 이제 투사된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검사자가 체크를 다 해둬야 됩니다. 수검자의 얘기한 것 부분을.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일반적인 질문이 이러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HTP 검사는 투사 검사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검사자가 이렇게 보다가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의미 있는 수검자의 투사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의미 있는 대답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다른 더 추가적인 질문, 구체적인 질문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가족이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가족이 누구누구인지 얘기해 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가족의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제 가족 구성과 맞는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굴 뺀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추가 질문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수검자의 투사를 더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 그림에서의 질문은 이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어떤 종류의 나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그리고 나무는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몇 살인가요? 이 나무는 어떤 곳에 있나요?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 나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이 나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나무가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나무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반응을 이제 유도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서 더 체크를 해둡니다. 그리고 사람 그림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몇 살인가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물어보고 없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추가적으로 더 질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은 어떤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 것 같나요? 그리고 이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만약에 의미 있는 사람을 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그림은 2개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사람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 순서, 질문들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 그림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혹시 이 그림에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그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수검자가 수정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추가하고 싶어요 하면 추가하도록 하고 그 부분도 체크해두고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의미 있는 해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질문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수검자의 반응을 다 수집을 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이렇게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할 텐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해석의 단계라기보다는 해석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행 시간과 수검 태도. 수행 시간이 굉장히 짧다. 뭔가 이제 대충 그린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반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뭔가 지나치게 짧은 경우,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무성의하게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회피적인 태도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짧은 경우에 또는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받자마자 이렇게 막 빨리 그린다거나 했을 때는 충동성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이 뭔가 지나치게 오래 걸렸을 때, 보통 수검자들이 사용하는 시간보다 훨씬 훌쩍 넘었다라고 했을 때는 세부적인 묘사를 많이 해서 많이 걸렸는지 아니면 뭔가 이제 그리다가 지우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더 검사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뭔가 세부적인 걸 많이 꼼꼼하게 그리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그러면 강박적인 태도, 강박적인 성격, 강박성을 시사하기도 하고요. 또는 불안감, 초조함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고 근데 그림을 이제 여러 번 지웠다 다시 그렸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초조함이나 또는 지나치게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순서. 그림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머리부터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 그리고 사지 그리고 다리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하지만 수검자가 발부터 그렸다. 발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은 뭔가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 검증 능력이 뭔가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사고장애나 이런 부분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해보고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림의 크기. 그림의 크기에서 지나치게 크게 근 그림. 그림은 HTP 그림 검사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인데 어떤 사실은 제한된 이런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A4 용지에 제한된 이런 공간을 주는데 요 안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림이 매우 크다, 지나치게 크다, 전체를 꽉 채우면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지를 사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지나치다, 충동성이 있다 이렇게 시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행동화 경향이나 자신을 이렇게 과도하게 과시하려고 한다거나 과도한 자신감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자아의 팽창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합니다. 그와 또 반대로 이렇게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팽창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면에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시사하고 있고요. 부적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과잉 보상을 하려고 했구나, 과잉 보상을 하려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방어적인 태도, 방어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지금 감정이나 이런 부분 처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나치게 작은 그림, A4 용지가 있는데 너무 작게 그렸거나 아주 이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렸다는 것은 위축감 또는 무력감이나 자신을 억제하는 것, 불안감, 열등감, 부적절감,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 저하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림의 위치. 그림을 중앙의 용지의 위치에서 그렸다면 또 크기도 적절하다면 적절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흔히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제 그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준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뭔가 대칭적으로 완벽하게 가운데에 그렸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도록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강박성, 불안정감, 불안정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우측 또는 좌측에 위치한 어떤 치우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욕구나 이런 부분을 좀 불안정감이 있어서 욕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적 이 부분은 우측 또는 좌측에 이렇게 완전히 밀착한 게 아니라 좀 살짝 치우친 경우에는 지연 욕구를 갖고 있다,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다,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지나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 의존하고 싶은 욕구, 기대고 싶은 욕구, 뭔가 이렇게 반쪽으로 이렇게 그렸다, 그림을 딱 붙여서 경계에 붙여서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의존 욕구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하단에 치우친 그림으로 그렸다. 뭔가 상단 하단에 치우친 거는 정서적인 불안감, 정서적인 그런 예민성, 불안정성 그런 부분을 시사하고요. 또는 현실과의 어떤 고리 그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에 귀퉁이에 그렸다. 그 중에서 좌측, 우측 이렇게 상단에 그렸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에 그리는 경우는 아이들 경우는, 아동의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이렇게 그렸다면 성인이거나 이렇게 아동이 아닌 경우에 그렸다면 자신감 저하나 위축감,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렇게 귀퉁이에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 불쾌감이나 이런 부분을 억압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의 질을 보면 선의 강도와 피랍. 이렇게 그림의 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수검자가 엄청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렸거나 또는 이런 부분이 어떤지를 이렇게 알아보는 건데요. 그래서 강도나 피랍은 긴장된 정도, 심신 에너지 수준, 그리고 충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진하고 강한 선으로 그렸다 라고 하는 것은 충동성, 그리고 공격성, 높은 수준의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긴장을 많이 해서 이제 꾹꾹 눌러서 그렸을 수도 있고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꾹꾹 눌러서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나치게 흐리고 약한 강도로 이렇게 선을 좀 끊어가지고 약하게 그렸다라고 하는 경우는 에너지 수준이 매우 낮고 무기력하고 위축되어 있고 부적절감을 느낀다거나 또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자신의 이제 감정을, 이렇게 불안감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선의 질 또는 방향. 이 부분은 한 번에 이제 뭔가 직선을 딱딱 그리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이렇게 이어서 그린다거나 했을 때는 자신의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부적절감이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을 시사하고요. 하지만 선을 한 번에 이렇게 후후 어느 정도의 이제 선의 질로 그렸다 하는 거는 안정감, 안정된 상태, 단호함, 자신감 이런 부분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묘사. 세부적인 묘사에서 뭔가 지나치게 정확하게 하는 거는 강박적인 부분을 시사하고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을 시사하고요. 또는 억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시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지우기. 자신의 그림을 그렸다가 이제 수차례 여러 번 수정하거나 많이 지우는 거는 내면의 불확실성, 불안감, 초조감 이런 부분 시사하고, 심리적인 갈등이 지금 매우 높다,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고 불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 다음은 대칭. 대칭적인 부분에서는 대칭을 지나치게 강조한 그림은 융통성이 부족한 거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대칭된 거는 좋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대칭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통제, 주지와 가능성, 그리고 강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왜곡. 그림에 왜곡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림의 어떤 뭔가 좀 이렇게 형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과도하게 그린다거나 했을 때는 수검자의 불안정한 심리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불안정한 심리적인 갈등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그렸는데 손을 주먹을 얼굴보다 더 크게 그리고 굉장히 강조해서 그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공격성이나 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곡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이해하기 힘든 수준으로 왜곡을 많이 했다라고 했을 때는 현실 검증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투명성. 투명성 투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전 아이들 또는 6세, 5세, 3세 요 아이들이 투명성을 반영하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발달 수준으로 보여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그렸는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투명하게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 없지만, 초등학생 이상의 사람이 뭔가 이제 사람을 그렸는데 내장을 같이 그렸다, 아니면 어떤 기관을 그렸다, 옷을 입었지만 가슴을 그렸다, 이런 식으로 투명성을 반영했다는 거는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성숙함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는 정신증적인 어떤 상태,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문제 판단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뇌손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투명성은 뇌손상 이런 부분을 시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현실 검증 능력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인이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중요하게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움직임. 움직임 그림은 보통은 움직임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데, 움직임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과잉 활동성을 보이는 ADHD 내담자들이 좀 그렇게 그릴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조증, 경조증을 가지고 있는 수검자들이 그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회전. 그림에서 뭔가 회전을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종이를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시를 할 때 집 그림을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수검자가 세로로 그려도 돼요? 라고 질문한다거나 굳이 세로로 이렇게 돌려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라고 하는 거는 수검자의 어떤 검사 태도를 반항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타인에 대해서 뭔가 이제 테스트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수검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미 있기 때문에 뭔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해서 그리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나무를 그렸는데 나무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새를 그렸어요. 새를 그리면서 이제 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새고 새가 어떠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수검자가 거기에 더 그림을 추가적으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더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관심이나 의존이나 이런 욕구를 더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반영하기도 하고, 또는 산만함, 인지적인 산만성 이런 부분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검사의 해석은 이렇게 되고요. 그림 검사 해석에 대해서도 이제 잘 체크해 두시고, 이 HTP 그림 검사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